얼마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전부만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전문직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오전에 정부가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나왔죠. 무엇이 바뀌었나 보면 첫 번째는 아마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기존에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만 규제였는데 이제는 서울 25개구 전부가 됩니다. 여기에 경기도에 12개 지역까지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LTV가 70%에서 40%로 폭락했습니다. 폭락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LTV가 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집값 대비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0억의 아파트를 사려면요, 기존의 LTV 70%인 경우에는 대출이 7억이 나오고 자기 돈이 3억만 있으면 됐습니다. 10월 15일 이후에는 LTV가 40%가 되면서 대출이 4억까지밖에 안 나올 거고 자기 돈은 6억이 필요한 상태예요. 자기 돈이 그럼 3억에서 6억으로 2배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가주택 대출 한도가 추가로 깎였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기준에 15억 이하는 최대 6억, 15억에서 25억 원은 최대 4억, 25억 초과되는 것은 최대 2억밖에 되지 않아요. 강남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25억 이상인데 대출은 고작 2억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전세대출 이자가 DSR에 포함이 됩니다. 10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1주택자가 규제지역의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환액이 DSR에 계산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금융위 계산으로는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2억 전세대출을 받으면 DSR이 14.8% 상승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줄어든다는 얘기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LTV는 70%에서 40% 내려가고 고가주택 대출은 2억에서 아마 4억으로 그 사이로 제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DSR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월급으로 서울집 사는 시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전문직은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요? 사례를 들어볼게요. A씨는 연봉이 1억이에요. 모아둔 자기 돈은 5억 정도 되고요. 목표는 강남 아파트 30억에 진입하는 겁니다. 10월 15일 대책 이전에는 LTV 70%를 가정하면 대출이 약 한 11억 원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필요한 돈이 자기 자본이 한 19억 정도면 진입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대책 이후에는 30억 아파트는 20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2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필요한 자기 돈은 28억이 되는 겁니다. 자기 돈이 19억에서 2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9억 원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를 들어볼게요. 연봉 한 5천만 원 수준의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 기준으로 변호사 B씨는 연봉이 한 5천만 원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모아둔 자기 돈은 한 4억 원 정도 되고요. 목표는 강북에 한 10억 원대 아파트. 하지만 1015 대책 이전에는 LTV 70%였기 때문에 대출 7억과 자기 돈 3억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025 대책 이후에는 LTV가 40%가 되면서 대출은 4억이고 자기 돈이 6억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기 돈이 2억이 부족합니다. DSR까지 고려하면 실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아마 2억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10억 원도 이제 못 삽니다. 그럼 강남 아파트는 누가 살까요? 2023년 서울 아파트 구매자 중 30대 이하가 38%였다고 합니다. 30대가 자기 돈 30억을 어떻게 모아요? 부모 찬스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사다리 걷어차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왜 정부는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했을까요? 정부 발표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 성동, 마포, 광진 등 한강변을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한강변이 오르니까 서울 전체를 묶은 겁니다. 자, 자본주의를 사다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사다리는 경기도에서 서울 외곽, 그 다음에 한강변, 강남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1015 이후의 사다리는 이제 서울에 진입하는 진입 구간이 완전히 막혀버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고 봐야죠. 이게 바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 사는 건 이제 아예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전략 한 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전략 1. 소득 구조를 완전히 바꿔라입니다. 첫 번째, 소득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고요.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후 배당 소득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수익을 다변화하는 방법도 있겠죠. 디지털 상품화로 자동 수익을 만들어내는 퍼널을 구조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라이센스를 비즈니스로 바꿔야 자본이 생깁니다. 전략 두 번째,
비규제 지역 자산을 확보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비규제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건데요. 서울은 포기하되 경기 비규제 지역 지방 핵심 도시부터 자산을 확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화성, 평택 등 개발 호재 지역도 있고 세정, 대전, 부산 핵심 입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월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이라도 맞춰지면 10년 뒤에는 또 다른 기회가 옵니다. 자, 세 번째, 노동자가 아닌 자산가가 되자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 지금 목격했습니다. 노동소득자는 항상 불리한 포지션입니다. 특히나 노동 기반의 고소득자인 우리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부동산, 채권과 같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갖추고 배당, 임대, 이자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세금 구조를 좀 최적화해서 가처분 소득을 좀 늘리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을 보유하는 자산가로서 포지셔닝 하자고요.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서울 전역에 또 그리고 경기 12곳에 초강력 규제가 들어갔고 LTV도 대폭 낮춰졌습니다. 고가주택은 대출인 최대 한이 2억이라는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전세대출까지 DSR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책 탓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첫째는 소득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되고, 둘째는 비규제 지역 자산부터 확보해놔야 됩니다. 셋째는 자산가 마인드로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라이센스만으로는 이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센스로 비즈니스를 바꾸면 게임은 달라집니다. 가능성이 열리게 될 거예요. 최근 발표된 이 대책 모르고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101호 대책 이후 전문직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 또 실전 전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돈 버는 전문직의 비밀 전문만에서 계속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라이센스를 비즈니스로 만들고 우리가 시간의 부자, 경제적 부자를 만드는 전문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